이제 우리 토론 시간이 됐는데 그 토론이 우리 주제 세 분이 이번에 토론하는데 마침 줌으로 두 분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한 분이 이 오프라인에서 이제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빠르게 토론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이행선 팀장님 오셨죠?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KG 제로인의 우리 이제 팀장님이 이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줌에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건일 연구위원님이 줌으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요. 동서울대 김진애 교수님이 이제 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주제가 발표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어떤 질문, 의견, 또는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하신 걸로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부분들을 갖고 우리 토론자 또 주제 발표자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먼저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면 발표에 심성식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네네. 예, 김명주 교수님, 예.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안종배 회장님, 예. 이렇게, 네. 근데, 그럼 우리 주제 발표자, 토론자 앞으로 나오셨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배 회장님 괜찮으시면 네네네 예. 그러면 먼저 안종배 회장님이 지금 다른 일정으로 또 일어나셔야 되니까 먼저 안종배 회장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정토론 먼저 참석해 주신 우리 이행선 팀장님 지정토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G 제로인의 이행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웹 기반 평가 플랫폼을 통한 양반양 피드백 ESG 구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웹 2.0에서 3.0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개념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옴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인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웹 2.0 같은 경우는 플랫폼 공룡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안 들리십니까? 네. 얘기할 정도로 웹 2.0 기반에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라는 게 광고가 됐든 아니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결제 시스템이 됐든 뭔가 돈을 벌어서 다른 기업들에게 영화를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영화를 다시 찍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거나 이런 구조는 잘 알겠는데 웹 3.0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은 웹 2.0에서 3.0으로 변화하면서 중간에 하이브리드 형식이나 아니면 어떤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심성식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좋았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기존의 유저 입장 또는 이제 평가 입장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업 수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고 회장님이 안 계신데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점은 좀 뺐는데 꽤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하시면 실제 이제 저작권에 대한 도메인의 소유주를 가진 기업들이 저작권을 갖게 되고 그 저작권은 다시 블록체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저희 콘텐츠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구독 아까 그 중에 한 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독을 한다는 말을 제가 했은 한 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는 구독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은 이제 구독으로 다 바뀌었고
실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살아날 길은 결국은 그런 어떤 유료화 정책에서 구독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저작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 구독이 서비스가 가능하고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생기면서 점점 이제 조그만 빗물들이 바위를 뜯듯이 어떤 수익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부분이 뭐냐면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구조가 고객과의 그 1대1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아까 말했지만 피드백에 대한 그 상품 구조 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직원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나 다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는 이제 설명하는 게 소비자와 다이렉트로 연동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피드백이 바로 들어오고 그것이 마케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중간에서 돈을 뜯어가는 2.0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SEO를 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부분에서 수익에 대한 그걸 다 뺏어가면서 자기는 뭐 마케팅을 해주면서 결국은 이제 그 유지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제가 하나의 사례가 N사의 그 구글 클릭을 하면 클릭당 50원입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뭐 1000 클릭하고 충전한다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충전 다 풀렸다. 돈 넣어라 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돈은 계속 기업은 내는 거고 결국 그것이 계속 그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로 가게 되면 기업의 자체 도메인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리워드를 주고 그렇게 되면서 소통이 일어나면 그 비용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수익의 구조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에서 메이저 지금까지는 그런 비즈니스의 모델이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상상할 수 있다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가장 그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 이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진행을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이게 집단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집단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지능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집단지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시냐면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발견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기계가 알아듣는 것은 인풋 값에 의해서 데이터가 결과가 아웃풋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풋 값이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편리성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나타내지 않고 아까 젠더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지능은 뭐냐면 필터링이 먼저 돼요. 모든 데이터가 필터링이 먼저 되고 그 필터링이 위해서 피드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일어나면 인공지능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결국 인간을 위한 맞춤형으로 계속 사람들에 대한 그 필터링에 대한 기본 구조를 먼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행착오는 결국 집단지능이 막아야 된다. 제가 이제 답은 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결국은 사람이 최고고 여기 지금 뭐 휴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이 결국은 집단지능으로 이루어지면 뭐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사실 GPT는 피드백이 집단지능으로 이루어져서 저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인도하고 실제로 3.0에서 뭐 거의 애기 수준으로 됐다가 어떤 수준으로 연결되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에서 피드백을 집단지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지능을 이루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것도 추가로 뭐 있으신가요? 김명주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제가 KG 제로이는 펀드 평가사로서 오늘 그 말씀해주신 금융 관련 AI를 듣고 저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ESG 경영에서 AI를 활용할 때
AI가 학습을 하고 필요한 요구사항들과 학습 목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나 아니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를 기업에서 활용할 때 이제 활용 분야에 따른 데이터 학습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보통 이제 학습에서 흔히 AI가 가지는 문제가 보통 이제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그래서 기고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가 쓰레기면 나오는 것도 쓰레기다. 뭐 이런 이제 원초적인 표현인데, 학습 데이터 안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이제 그게 고착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착화가 돼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의도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을 넣은 게 아닌데 얘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편견과 차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챗GPT도 똑같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로 편견과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이제 학습 데이터 때문이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특히 기업 금융 같은 경우는 개인의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에 대해 보통 프라이버시 정보죠. 그 프라이버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학습을 해서 이제 그 고객한테 새로운 예금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한다든지 추천 서비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활용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 정보를 학습한 이후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개인 정보를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있어서 AI를 활용할 때 많이 조심해야 되는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줌에 두 분이 이제 초대되셨는데요. 우리 김건희 연구위원님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희 연구위원님, 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진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서대학교 김진애 교수님 오셨고요. 예, 이제 두 분이 이 앞에 세 개 주제에 대한 토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 안에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cording in progres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건일 부연구위원입니다. 네, 먼저 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ESG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정상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사실 ESG 관련해서 그 ESG 각 팩터들을 뭐 따로 가는 것보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그 학술 대회가 ESG 개념에 보다 더 좀 부합하게 주제가 잘 짜져 있는 것 같고, 특히 ESG의 핵심인 평가 관련해서 학술대회 초반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논의가 된다는 점이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질문 드리는 것보다는 앞서 세 분의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하나의 뭐 컨셉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명주 교수님께서 뭐 발표해 주신 거에 조금 많이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어떤 테크놀로지 포 ESG라든지 ESG 포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그 AI가 ESG에 어떤 영향을, 그리고 ESG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또 오히려 ESG 평가가 또 AI 발전이나 ESG 경영이 또 AI 기술에 또 미치는 그런 영향, 이 두 가지 관점이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공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뿐만 아니라 웹 3.0이나 메타버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ESG 평가에 어떤 점을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테크놀로지가 새롭게 나왔을 때 ESG 경영이나 ESG 평가에서 그 테크놀로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평가 지표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반영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시대 평가 방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술과 ESG 평가의 관련성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ESG에 기여하는 그리고 ESG가 테크놀로지에 기여하는 그런 공진화 과정의 어떤 틀을 좀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 틀을 조금 같이 또 계속 고민해서 이 분야를 같이 좀 계속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교수,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보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ESG에 대한 평가도 계속 진보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적인 거에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자는 우리 동서울대 김진애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동서울대학교 김진애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3번 발표하시는 훌륭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왜 3.0 기반의 평가 플랫폼의 양방향 피드백 ESG 구현 방법은 상당히 기반적으로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감명 깊은 게 이제 지금 현실에 이제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ESG를 지속적으로 경영 가능하고 그린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I와 이제 ESG 평가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상황들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현대 문명이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할까, 4차 산업혁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챗봇으로 지금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오픈 AI가 라이브러리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GPT로 해갖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의존하게 하는데 인간이 만약에 GPT를 의존하다가 그 GPT가 이제 오류를 일으키고 그랬을 경우에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 나쁜 것을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폭탄 제조법이나 뭐 아니면 마약 제조법 이런 것들도 쉽게 검색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사회적으로도 이제 좋은 분야에 쓰이겠지만은 또 이제 나쁜 쪽으로도 쓰일 때 이제 보안책이라든가 뭐 GPT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취약한 사이트에 또 해킹적인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GPT 챗을 의존을 하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면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냥 그 안에서 레포트도 쓰고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갖고 오고 이런 지식 기반들이 다 GPT를 의존하다 보면 사람의 내 영역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예화가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GPT 챗은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의 영역에서 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오픈된 라이브러리로 깔아버리면 나쁜 의도와 나쁜 생각들, 그다음에 나쁜 지식들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테러범이나 이런 데서도 악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킹과 방어적인 것도 GPT 챗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오픈 AI라는 것이 여러 가지의 활용성이 많은데 지금 파이썬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짜봤는데 정확도는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5%는 좀 하우정 검색으로 해서 좀 엉뚱한 검색도 나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 측면도 이제 많이 보완할 점이고 이런 것이 너무 과대 포장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점이 있지 않나 하고요. 그래서 여러 또 전문가분께서도 지금 많은 걸 기여를 하고 계신데 저도 챗 GPT를 이용해서 지금 인간 행동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뇌파를 검색을 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GPT 챗이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치지만 이제는 이제 말로 해서 검색이 되고 말로 해서 이제 답변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곧 넘어갑니다. GPT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음성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이제 로봇에다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로봇이 인식을 하면 바로 이제 그 로봇들이 사람같이 대화를 하고 로봇들이 일하게 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현상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그 방비가 필요할 거고 그 정도의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거 그럼 주제 발표자 혹시 지금 김진애 교수님 질문에 대한 거 조금 다시 한번 정확한 질문 말씀해 주시면 예, 주제 발표자 말씀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서요. 네네네. 대답을 예. 잠깐 드리겠습니다. GPT가 나온 지가 벌써 이제 5달 되고요. 뭐 나온 뭐 닷새 만에 100만 명, 뭐 2달 만에 1억 명 사용자 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아마 3월 14일자로 4.0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되긴 됐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그 오픈 AI 그 CEO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샘 알트만이 사람이 불완전한데 AI라고 안전하겠냐? 사실 이거는 개발자가 할 말이 아닌데 본인이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뭐 환각 현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최근에 이탈리아는 다 걷어내 버렸잖아요. 개인정보법 GDPR 위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서 생각할 점은 뭐냐면 얘는 문제가 있는 아주 능력이 좋은 AI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용자 손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고요. 그러니까 이용자 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교수인데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 교수가 한 50명이 옆에 붙어 있는데 각 분야에 전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잘 도와주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살짝 속이는 거예요. 뭐 이런 아주 유능하고 뭐 그런 친구를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진짜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얘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창의적인 능력, 비판적인 능력 더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빨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정작 그게 정답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진짜 검증을 많이 해야 돼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나오거나 의견 중에 하나일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답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되고 평가를 받아서 붙고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질 때는 얘를 다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확한 거에 대한 검증,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관한 뭐 실제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제 사용자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잘 못 쫓아가면은 이제 굉장히 큰 손해나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챗GPT 강의 10개 중에서 9개는 뭐 챗GPT의 뭐 아주 뛰어난 부분들을 막 써야 된다 막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1개는 제가 주로 하고 다니는 거지만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이 좋은 기술, 뭐 자동차도 잘 못 쓰면 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두운 부분이나 뭐 악력,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안 되고 충분히 안 다음에 본인들이 걸러내서 쓰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